지지하는 분들, 도와줬던 분들, 이분들이 대거 총선에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직 대통령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MB 대통령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얘기는 오늘자 아시아투데이의 기사가 주요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여러분들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선 이제 딱 1년 남았습니다. 내년 4월 10일이니까 1년하고도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남았죠. 네, 1년하고 13일 남았네요. 정확히. 총선이 이제 앞에 아른아른 거리는데, 예, 총선 앞두고, 예, MB, 또 박근혜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이제 활동 영역을 훨씬 지금 넓히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넓히고 있다. 예, 저 아시아투데이 기사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체크가 되는데요. 문재인부터 할까요? 문재인은 바로 직전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재인의 4.3, 예, 제주 4.3 여러분들 4.3에 걸쳐서 뭡니까? 또 제가 초대 손님, 예, 초대 손님과 함께 4.3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예, 지난주에 이 국정원의 공작관을 오래 했던, 네, 최수영 공작관과 4.3에 대해서도 한참, 예, 논의를 했는데요. 바로 그 4.3 추념일에 제주도를 내려간다. 누구와? 문재인이 내려간다. 그래서, 4.3에 대해서, 글쎄요. 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은 4.3과 같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4.3 이게 사실은 같은 그 궤적을 이루는 그런 사건이었죠. 네,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이렇게 주목을 끌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이전 MB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때는 4.3 사건 물론 추념식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국가가 직접 나서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게 행사를 주관하고 또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별로 없었는데 MB 때 이게 4.3에 대해서 국가가 죄송하다. 국가 권력으로 이렇게 애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됐다라고 하면서 4.3 사건의 어떤 성격 규정을 지금보다 한껏, 예,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밀쳤던 것이죠. 예, 지금까지도 4.3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 공방전이, 이 설전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태영호, 지금은 최고위원이 됐죠. 태영호, 강남 출신의, 평양 출신이지만 강남 갑 국회의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강남 갑 국회의원이 4.3은, 예, 김일성의 지령을 받아서 일으킨, 예, 남로당이 일으킨, 예, 폭도다. 김일성의 지령으로 촉발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대선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주목을 끌었죠. 오히려 태영호 의원은 그 얘기가 뭐 공격 당하는 쪽에서도 꽤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게 한, 예,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도 상당히, 예, 이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면은 분명히 공격하는 사람들은 엄청 공격을 했기 때문에 시달리겠지만 그 자체가 전국적으로 지명도를 넓힐 것이다라고 계산을 뭐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북한에서 나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 내가 평양에서 공부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교육받은 대로 알고 있었을 뿐이다 라고.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 않는, 예, 이 평양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네, 4.3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만큼 저렇게 공을 들인 그런 대통령은 없었죠. 그래서 4.3 추념일에 제주도를 직접 방문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합니다. 그러고 이 4월부터는 책방을 내서 책방지기로, 예,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국민들과의 그 소통의 문을 열겠다 하는 그런 그 선언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평산마을, 예, 자기가 본인이 지금 있는 그 마을에 책방을 열고 책방 주인으로서 많은 국민들을 만나겠다. 많은 국민들을 만나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영향력을 점차
늘려나가겠다. 그런데 문재인은 지금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퇴임을 하면 조용히 살겠다. 그래서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국민들이 자꾸 내 이름 부르는 것도 원치 않고 조용히 잊혀진 대통령으로 지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실제가 그랬습니까? 실제가 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족족족 다 예방을 해고 거기서 또 정치적인 현안을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 또 이재명을 지지를 하고 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또 계속 유지를 시키는데 사실은 주력을 했죠. 네. 그러니까 책방지기로 국민과 소통하겠다라는 얘기는 나는 국민들께 이제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한 것과는 당연히 모순이 되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나는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나 이제 조용히 살려고 하니까 나 자꾸 건드리지 마. 사법 처리 뭐 검찰이나 수사하고 하는 거 그거 다 이제 없던 일로 합시다. 나 조용히 살게라고 하는 자기 방어적인 그런 성격인 멘트가 강했죠. 그런데 우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 그대를 결코 잊을 수가 없다. 5년 동안의 그 실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열거를 해도 1시간이 모자랄 듯한 그 실정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는가. 그것의 원초적인 뿌리인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신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용히 잊히고 싶고 살아도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책방을 내 가지고 아예 그렇다면 내가 공개적으로 국민과 소통에 나서겠다. 또 지지자들 결집에 나서겠다. 이게 다 총선을 의식을 한 겁니다. 총선에 좌파 세력들이 많이 당선이 돼서 다시 한번 문재인 사단, 문재인 세력들을 다시 한번 복원을 시키겠다. 뭐 이런 의도가 당연히 깔린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뭐 책방을 왜 냈겠습니까? 용돈 몰라고 책방을 내겠습니까? 당연한 얘기고요. 바로 전직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바로 직전 순서인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그의 유일한 대변인 격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는 유영하 변호사가 있죠. 유영하 변호사가 최근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이 외부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그래서 국민과의 소통에 방점을 무게중심을 둘 것이다 하는 얘기를 유영하 변호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글쎄요, 지난번에 뭐 대구의 보궐선거도 출마했다가 결국은 실패를 했죠. 대구시장에도 또 도전을 했다가 홍준표 지금 현 시장에게 뭐 이렇게 아주 시도조차 못하는 그런 격차가 났는데,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곧 외부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선에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내년 4월 10일 시행이 될 총선의 그 시계가 맞춰져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어찌 보면 긴 시간 같아도 사실은 총선을 치밀하게 면밀하게 준비하는 데는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다 하는 것이 다 정치권에서는 알기 때문에 자, 총선을 지금부터 해도 결국에는 막판에 시간을 쫓기게 돼 있다라고 하니까 바로 딱 D-1년 그러니까 4월 10일 경우 이제 곧 다음 주면 4월 10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도 이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내걸고 총선을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당을 만들고 총선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박 대통령을 따랐던 그리고 박 대통령에게 도움을 줬던 그런 분들에게는 총선에 출마를 원하면은 어떻게든지 도움이 되고 싶다 하는 얘기를 사석에서 했다는군요. 박근혜 대통령 상황을 비교적 정통한 분 얘기가 그렇습니다. 사람인 이상 나에게 도움을 준 분들에 대한 은혜, 이것은 내가 두고두고 갚아가야지 않겠느냐. 그분이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은 또 뭡니까 총선에 나온다면은 총선에서 당선되게끔 내가 이 힘이 닿는 데까지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누구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것은
못해도 뭐 유세 현장을 간다거나 이런 것은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제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상당히 아주 진전된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아유, 나는 일체 이제 뭐 정치에 관여를 안 할 겁니다. 그러고 이미 이제 그런 나의 시대는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 탄핵에 대한 뭡니까? 억울함? 네, 이런 것들을 또 토로를 하면은 그 자체로도 논란이 되기 때문에 탄핵 얘기도 일체 하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그래도 나를 지금까지 교도소에 있을 때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는 내가 고마움을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사석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한 바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모든 현안에 대해서 묵묵부답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무슨 이렇게 가벼운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의 세력들처럼 모든 현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상대방에게 포격을 가하는 그런 이 상황은 만들지는 않겠지만 최소한도 자기를 도와준 그런 사람 또 그런 정당 이런 분들에게는 의무로 양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그게 결국은 사람에 대한 도의가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유영하 변호사의 이 라디오 인터뷰 얘기 중에서 박 대통령에 관한 얘기, 조만간 외부 활동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이제 그 사저, 대구 옆에 있는 달성 사저죠. 달성 사저에만 머무르는 그런 그 제한된 그 행동 반경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주 외출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다 일맥산통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취재한 내용 중에 하나는 전화 통화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작년까지는 별로 이렇게 전화 통화도 많이 안 했답니다. 그리고 꼭 누가 이렇게 이 전화를 그 비서진을 통해서 오면은 본인이 판단을 해서 전화 받을 사람들만 이렇게 받고 그러는데요. 최근에는 전화를 꽤 많이 통화를 하신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전화도 직접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꼭 정치 일선에 복귀를 하고 창당을 하고 무슨 세력을 규합하고 하는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또 정치권에 굉장히 또 풍파가 날 테니까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할 도리는 내가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전화 통화라든가 이런 거는 평소보다도 굉장히 최근 한두 달 동안에 이 지평을 넓히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인다 하는 표현을 제가 쓴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글쎄요, 병원에 치료차 외출을 하고 이런 거 말고도 행선지를 알 수 없는, 그렇게 되면 이제 목적이 있는 외출이죠. 목적이 있는 외출을 여러분들은 자주 보시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논평과 또 저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모든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봐도 그거는 적절치는 않습니다만은 딱 그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이 수행을 하다가 탄핵을 맞고 탄핵 관련해서 또 그 당시에 민주당 문재인 세력이 공격을 한 그거에 대해서 시시비비는 물론 법정에서 이미 한 번 걸은 내용이지만 이 탄핵 관련해서 또다시 민주당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니 한동훈 탄핵 또 무슨 행안부 장관 탄핵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이 폭격을 먼저 맞은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탄핵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게 불똥을 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전선의 형성에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첨예한 그런 비방전, 논리전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가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아마 벌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MB 대통령은
예,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더 일찌감치 보폭을 넓혔습니다. 예, 지난 22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죠. MB 대통령이. 그리고 천안함 용사, 천안함 46명의 용사, 연평도 포격 도박 희생자 묘역을 일일이 참배를 하고 사면 이후에 첫 공식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요. 예,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는 유독 MB 정권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실제로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지금 정권을 일축을 담당하고 있는 강요들 중에서도 MB 때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MB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외부 활동에 노출이 된 상황이죠. 예, 뭡니까? 지금 국립현충원을 방문했다라는 얘기는 예, 앞으로의 할 일은 내가 하겠다 하는 얘기하고 진배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뭐 현직 대통령도 아닌데 저렇게 서해 그 용사 쓰러져간 46명의 용사 일일이 방문하고 예, 그건 할 필요가 없지만 앞으로 나도 명예회복을 위해서 할 일은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상당히 예,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제가 논평을 해드립니다. 네. 오전 11시 김박사의 하이파이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김희석의 이석경제, 배정찬의 여론 돌짓고 우리 경아스페르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깜빡이신 분들 지금 바로 꾹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아스페르님의 말씀대로 예, 중간쯤 들어오신 분들 예, 제 좋아요를 힘차게 눌러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예, 눌러주시면 줄수록 예, 수백 개가 모이면은 쭉 어디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예, 사다리를 타고 예,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추천 동영상으로 올라가면은 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금 함께 진행하는 이 방송이 널리 퍼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좋아요를 항상 강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뭐 좋아요는 뭐 눌러도 그만이고 안 눌러도 그만이지 뭐 구독이 중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구독은 구독대로 좋아요는 좋아요대로 그래서 우리 경아스페너님, 꽃영감스페너님의 예, 저 청대로 예,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또 깜빡하신 분들, 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눌러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 역시 토미리스님 예, 소중한 정성을 보내주셨고요. 예, 아주 귀여운 또 이모티콘 넘버원 팬입니다. 넘버원 팬 토미리스님이 소중한 후원을 보내주셨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토미리스님 왕의 천자임 뭐 저희는 뭐 당연히 알고 있죠. 네, 감사드립니다. 토미리스님 바쁘실 텐데 네, 하늘님도 오셨고요. 박 대통령 배신자는 탄핵 보수다. 반성부터 해야 된다. 예, 박근혜 대통령 신당을 창당하십시오. 우리 김철수님이 신당 창당을 주문을 했는데요. 글쎄요,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견들이 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하면은 뭐 2박 3일 토론을 해도 다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복잡한 문제죠. 네. 구독과 알람, 좋아요는 아시아투데이 응원과 사랑입니다. 우리 왕시청자 보리수님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같은 편끼리는 관용을 갖고 똘똘 뭉쳐야 합니다. 지금은 전쟁 중. 네, 세븐님이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김재형님도 오셨군요.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전 현직 대통령들이 서로 도와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구독은 한 번만, 좋아요도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순희님, 그렇죠? 네. 구독을 계속 눌러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구독을 눌렀다 했다 하면은 구독 안 구독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네. 물론 여러분들 대부분 다 잘 아시겠지만 구독은 한 번만 이렇게 빨간색의 구독 버튼을 한 번 누르면은 구독 중으로 이렇게 회색으로 바꾸죠. 그럼 구독은 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고요. 예, 좋아요는 매 프로그램마다 좋아요가 필요한 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네. 쉐킹 무리 베베님도 오셨군요. 이름이 조금 아주 특이합니다. 쉐킹 무리 베베님. 다음에 가족끼리 꼭 다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쉐킹 무리 베베. 참 아주 위트 있는 그런 닉네임인데요. 예, 앞으로 종종 자주 뵙기를 청하겠습니다. 탄핵은 단순히 정치적 배신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탄핵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부정한 반역자로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서가연님이 탄핵에 대해서 아주 가슴 아픈 그런 그 심정을 구구절절히 잘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군요. 파울로 본님도 오셨군요. 민주당은 우리 편이 아니라 북조선 편입니다. 우리의 주적이죠. 예, 파울로 본님도 파울로 본님은 제가 여러 번 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자주 뵙기를 청하겠습니다. 네, 세분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 도희님. 예, 저희 아버지는 6.25 참전용사였습니다. 우리 김재형님 그렇군요. 6.25 참전용사시면은 우리 꾼영감 스패너님은 그 뭡니까? 예, 6.25가 아니라 월남, 예, 베트남 참전용사이시기 때문에 아마 잘 통하실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박근혜 이명박이 움직인다라는 최근의 상황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그것이 다 총선의 일정 부분 또 이 본인들을 좋아하는 이 지지하는 분들 또 도와줬던 분들 이분들이 대거 총선에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직 대통령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예, 총선까지 어떤 동선이라든가 역할 생각하는 건 다 다르지만 그래도 본인을 도와줬던 이 현재 움직이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음으로 양으로 도우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